그 다음에 제3절 법의 이념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부분에서 꽤나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은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잘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해줘야 되는데 철학적인 얘기가 속에 숨어 있어가지고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깊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설에 많이 넣었으니까 해설을 잘 읽어보십시오. 1번 문제. 다음 중 라트부르크가 제시한 법의 이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라트부르크가 제시한 법의 이념은 법이라는 거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다. 정의의 대표적인 것이 모든 사람이 공평이 된다는 거죠. 공평.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모든 재산을 왕이 다 갖는다. 대통령이 다 갖는다. 이건 정의롭지 않죠. 가진 부자가 모든 재산을 뭐 80%, 90% 갖는다. 이거 정의롭지 않죠. 그죠? 그래서 법은 그 정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법은 목적에 맞아야 된다. 한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한목적성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법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법의 핵심적인 요소 내지 이념이라고 봤죠. 요 세 가지. 답이 3번 법적 교육 통해서 이런 것도 답이겠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에서 나올 수 있으니 요 세 가지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앞자를 땁니까? 정합안? 정합합? 따지 마시고요. 여러분 보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럼 2번 문제 가보죠. 법의 이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를 설명한 겁니다. 1번, 정의란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사회의 규범의 이념을 말한다. 2번, 한목적성이란 법의 내용이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에 맞다는 거죠. 한 국가의 목적. 3번,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안정을 의미한다. 다 맞죠. 4번, 세 이념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는 시대와 국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시대와 국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의를 중시할지, 한목적을 중시할지, 법적 안정성을 중시할지 다 달리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동양의 윤리사상, 즉 본래 자기의 본부를 자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의 이념으로서의 정의에 가까운 관념은 이거 모르더라도 뭐 정의의 의자가 있으니까 의라고 해야 되겠죠. 의고요. 맹자가 한 얘기죠. 그래서 맹자가 의를 말하고 의는 공평이 된다. 그래서 이 왕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재산이 나눠질까, 부가 나눠질까를 고민해야지. 지 혼자 처먹으려고 그러면 의가 깨진다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이에도 뭐 혼자 처먹는다 재산. 상속 재산 혼자 먹는다. 그러면 의가 깨진다는 거죠. 의라는 거죠. 의. 공평을 말합니다. 자, 이 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 고민했는데 4번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한 자는 라고 되어 있죠. 이 정의가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로 나눠진다.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구별을 했었죠. 고대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바로 그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눴습니다. 뭐 기본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린 거죠. 평균적 정의는 힘이 아무리 센 놈도 1, 힘이 약한 놈도 1. 그래서 공평하게 나눈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분적 정의는 힘이 센 놈한테 많이 줄 수도 있고 9를 줄 수도 있고 작은 놈한테 1을 줄 수도 있고 거꾸로 힘이 센 놈한테 적게 주고 힘이 약한 놈한테 많이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밑으로 이렇게 나눈 게 공평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 밑에 이 문제가 꽤나 이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요 개념을 문제화가 꽤나 많이 됐어요. 그 문제집들에 보면. 그래서 그 깊은 문제들을 넣었습니다. 보시죠. 5번 문제. 법의 이념 중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평균적 정의가 상대적 비례적 평등이라면
배부적 정의는 절대적 산술적 평등이다? 아니죠. 전부 다 똑같이 하니까 이 평균적 정의가 바로 절대적 정의. 똑같이 나누니까 산술, 계산해낸 거죠. 산술적 정의죠. 배부적 정의가 이 상대, 다 따로따로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상대적 정의, 비례적 평등. 힘이 센 놈한테 더 준다든가 또는 반비례, 실이 센 놈한테 덜 준다든가 이런 비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배부적 정의죠. 2번 평균적 정의는 상하관계에 적용되고 배분적 정의는 병렬관계에 적용된다. 이것도 거꾸로 된 거죠. 평균적 정의가 똑같은 관계, 이게 백성이고 백성의 관계 이런 관계고 배분적 정의는 이게 힘이 센 게 국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가와 뭐 이런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그다음 3번 평균적 정의에서는 매매 등가 원칙이 있고 평균적 정의 나는 집을 판다. 너는 그 집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놔라. 둘이 똑같죠. 그죠? 같은 값이죠. 1대1이죠. 그다음 배분적 정의는 성과에 따른 임금직입니다. 일을 많이 한 놈한테는 굴을 주겠고, 그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쌓은 놈은 굴을 주겠고, 일을 조금 한 놈은 일을 주겠고. 이게 바로 배분적 정의 대표적이죠. 그래서 옳은 게 3번이겠고요. 4번 공적에 의한 훈장수요는 평균적 정의고 공적에 의한 훈장수요는 평균적 정의고 공적이 높은데 훈장도 높은 훈장을 주겠죠. 이것도 배분적 정의죠. 토지 수용 시의 정당한 보상은 배분적 정의다. 토지 수용 시의 정당한 보상인데 어떤 토지를 뺏었다 했을 때 어떤 토지를 국가가 쓰겠다고 뺏었다 했을 때 그 정당한 보상이라는 그런 뺏기지 않은, 수용되지 않은 그 땅하고 같은 값을 줘야 되죠. 같은 시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정당한 보상은 바로 똑같은 게 취급하니까, 똑같은 건 똑같이 취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평균적 정의죠. 같은 문제가 5-1번, 5-2번 있습니다. 5-1번, 다음 중 평균적 정의와 관계없는 것, 똑같은 건 평균적 정의예요. 그래서 1번 급보와 반대 급보. 이런 걸 주면 상대방이 반대로 줄 것이다. 2번 범죄 형벌. 물건을 1,000원 훔치면 징역 1개월. 100만 원 훔치면 징역 1년 이렇게 범죄의 양에 따라 형벌의 양이 달라지는 거. 평균적 정의겠죠. 3번 손해와 배상, 손해액에 따라서 배상액이 달라지겠고. 4번 소득과 안주진세.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세율을 더 높이는 거. 그거는 또 배분적 정의죠. 평균적 정의하고는 관계가 없죠.